자, 안녕하십니까. 영어의 변곡점 최영 원장입니다. 2028학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2028년 대입 시안 과연 무엇이 달라졌나? 그다음에 현 중2 학생이 맞이할 입시 변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중3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 왜? 재수하면 불리해지는 그런 입시의 대변화가 예고돼 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교육부 발표 내용 보면서 갈게요. 자, 요번 이제 2028 대입 개편안에서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자, 여기 내용 보시면 2028 수능 국수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야? 국수탐 선택 과목 없이 통합, 공통으로 평가한다. 다시 한번, 국수탐 이전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게 통합하고 공통으로 넘어간다. 자,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학업 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현행 1등급은 4%, 2등급은 11%. 엄청나게 치열한 내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잘하는 학생, 또 부담이 크고 내신 등급을 따지 못하는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에서 참여가 사실 좀 부진한 경향이 많죠. 그래서 2025년부터 대개 이제 전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5등급 체제로 변환된다. 그래서 자, 이 교육부 보도자를 보시면 교육부 미래사회 대비한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다. 아직 시안입니다. 현 중2 학생들 대상, 그래서 밑에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지금 새롭게 변화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 그대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 수능시험은 선택을 공통으로, 그 다음에 고교 내신 체계는 5등급 체제, 현행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변환된다는 거. 이건 왜 그래?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런 개편한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에서 논서술 평가를 늘린다는 거. 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능 체제 변경,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다시 한번, 수능 체제에는 변경되는데 키워드가 통합,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 체제의 변경, 키워드는 상대 플러스 절대, 절대 평가하고 상대 평가가 병기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원래 이제 원안에서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2025년 1학년은 상대평가 9등급을 유지하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평가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1학년 내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2, 3학년 때는 이제 학교에서 되게 이제 내신 부풀리기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제 좀 보완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신 원하는 고등학교 1학년 9등급, 나머지 2, 3학년 절대평가에서 좀 보완책으로 전면 5등급으로 개편하고, 그런데 절대평가하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를 병기해서 성적표가 이제 나온다.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수능체제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부터 살펴보시면 수능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통합 공통이라고 그랬죠. 현행 지금 중3 학생들까지 공통 두 과목 즉 택원, 공통은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공통 이외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2028학년도에서는 공통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저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이쪽으로 녹아든 내용이죠. 자, 여기 그렇다면 질문. 지금 중3 학생들 현행, 요건 개편안이죠. 그러면 개편안이 적용되는 중2 학생들에게
수능에서 국어 학습은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선택의 요소로 작동하는 그러한 현행 수능에서 이게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어 영역의 부담은 조금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자, 수학은 이제 현행 공통 수원 수투, 문과 학생은 대개 확통, 그다음에 이과는 미적에서 기하에서 선택을 하면 됐는데 이게 다 공통이 돼버렸어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여기서 대수는 수원, 미적분원은 수투입니다. 그다음에 확통.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 그러면 2028학년도를 대비하는 중2 학생들에게 중3 학생들보다 수학은 부담이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줄었을까요? 자, 문과는 똑같이 수원, 수투 확통하면 되는데 이과 학생들은 이게 부담이 줄었나 늘었나 아직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좀 중요한 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요 추가 검토한 심화 수학 한 과목 미적분 투하고 기하가 절대평가로 진행될지 안 될지 자, 이게 이제 추가 검토안을 통해서 확정 발표가 된다면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문과 학생들은 똑같고 부담이 수원 수투 확동 이과 학생 부담이 늘 가능성이 있죠. 왜?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현행 미적 혹은 기하 하면 되는데 지금은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물론 절대평가지만 이걸 다 아울러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검토안이기 때문에 확정 발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대응하면 되겠죠. 그다음 자 이번 수능 개편에서 가장 큰 특징 현행 탐구 영역에서 자 사회 9과목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윤사까지 과학 8과목 자 여기 이 모든 게 다 통합 공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행 문과 학생들도 통합사회 플러스 통합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이과 학생들도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둘 다 공부해야 된다. 자, 이게 수능체제의 큰 틀 개편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심화 수학이 포함될지 이건 추가 검토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 발표하겠죠. 네. 자, 그럼 수능 개편에 대한 과목별 평가. 국어는 선택에서 공통으로 했을 때 약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학은 문과 학생들은 그대로 이과 학생들도 이과 학생 심화 수학이 들어간다면 부담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이 이게 부담이 될 건지 말 건지는 사실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어서 범위가 너무 넓지 않고 그다음에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요건 모의고사를 한번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총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도록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교육부 발표 내용은 우리 학부모님도 좀 충분히 읽어볼 필요가 있죠. 대개 이제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 핵심 내용은 알고 문과 학생도 과학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 또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 사회 기본 핵심 내용은 좀 아는 게 이게 이제 사실 미래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이거는 뭐 우리 되게 모든 학부모님도 학생도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융합평가로 개선한다. 변별력을 유지한다는데 그 내신에서 이제 논서술 평가를 이제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지침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 변별력 유지하는 거, 좀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자, 심화 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영생을 위해 절대평가, 미적과 기하를 절대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건 추가 검토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자, 수능에 이제 두 개의 큰 축 수능 체제의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내신 체제의 변경. 이게 이제 좀 핵심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행 9등급제, 수업 포기를 내모는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면 개편되는데, 이게 전 과목,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절대, 그 다음에 상대 평가가 변기된다. 한 번 더, 절대 상대 평가가 변기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원안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했었죠. 자, 원안대로 고등학교 1학년만 고등급, 그 다음에 2, 3학년인 경우 절대평가가 되면, 뭐 이런 거, 내신 성적 부풀리기.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 전형, 뭐 교과 전형, 특히,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교육부에 이제 구심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등급, 그 다음에 절대 상대평가를 좀 변기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현행 1등급 4%, 2등급 11%, 그 다음에 3등급 23%. 그런데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입니다. 10%. 기존의 2등급 학생들은 거의 1등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등급 학생들 누적 34%, 3등급 66%.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신 등급 기준이 완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등급 구조의 변화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 기존의 2등급은 거의 다 1등급이 될 거고, 자, 기존의 3등급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2등급일 거고, 4등급 학생들은 일부는 2등급, 3등급제로 등급 구조가 변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된 성적표의 내용입니다. 절대평가, 공통선택 일반 진로 운영 전문 교과 영역에서 원점수도 표기되고, 그 다음에 성취도도 표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보완책이었지. 석차 등급, 성취도별 분표 비율 과목 평균 수강 자수. 자, 요렇게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병기된다는 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등급 기준 완화로 내신 반영 전형의 선발 구조 변화 예상. 예컨대 교과 전형에서는 1등급 학생 등급이 더 이전에 4%였는데 10% 정도 됐다라고 본다면 수능 최저를 좀 강화한다든가, 혹은 어때? 면접이나 서류, 뭐 이런 어떤 이 변별력에 다른 장치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중2 학생이 맞이할 입시 중요 포인트는 뭐냐? 중2 학생은 괜찮습니다. 지금 중3이 긴장해야 되는 거야. 자, 수능 체제하고 내신 체제가 이제 변화됐고,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맞이해서 지금부터 예컨대 이제 과학 중등 과정에서의 사회 뭐 과학 공부라든가, 또 국어는 이제 독서하고 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독서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수학도 뭐 너무 선행을 앞서 하는 것보다는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2는 괜찮다. 자, 그런데 이제 중2 학생들은 고교 1학년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급했듯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고3 때 그대로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뭐 1학년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할 거라 예상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과 전형에서 변별 장치를 예컨대 수능 체제를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논술 이 교과 전형이 뭐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예측은 가능하겠죠. 면접 서류 심사 등등 변별 장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자, 수능 체제를 강화하고 역시 교과 전형, 수시에서도 수능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수능 공부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접 서류 전형, 채택한 학교가 좀 늘어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 세특 관리 중요. 성적표에 절대평가고 상대평가가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과, 그다음에 세특 관리 잘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변별하고 선별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로에 맞게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서 신경 써서 공부하면 되겠죠. 자, 현 중3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 자, 요게 사실은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볼게. 대입제도가 바뀌죠. 수능 체제가 변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거기에다가 자, 2027 현재 중3 학생들 출생 수는 46만 5,892명. 수능 접수자 수. 그런데 졸업생 수가 이제 16만 4,576명 정도. 이건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자, 수능 체제가 완전히 변화하는 2027년도에는 N수생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요즘 화두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 뭐 등등등 때문에. 그리고 2026년도 황금돼지띠 출생아 수가 거의 50만 명이 육박해요. 지금 N수생이 2027학년도에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죠. 역대 수능에서 N수생 비율이 가장 많은 그런 한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3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돼서 수능을 볼 때도 경쟁력이 N수생이 많아지면 이제 수능 볼 때도 경쟁이 치열하겠죠. 재수생으로 인해 N수생 수능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학생들이 해당 2027학년도에 입시를 끝내지 않으면 수능 과목의 변화 때문에 재수하기가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어떻게? 국어 같은 경우는 확통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까지 공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학도 심화 수학 추가 검토안이 있지만 예컨대 이제 이공계 학생들은 확통 공부를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공계 학생들을 본다면 통합사회 플러스 과학에서 2과목만 공부하면 되는데 다른 과목들까지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겠고 거기에다가 말씀드리면 2027년 자연계열 정시는 가장 치열한 입시가 될 거다. 왜? 의대 정원 확대, N수생 대거 몰린다. 중3은 내신이 잘 나오는 고기를 선택해서 뭔가 수시로 사실 대학 전력을 수립하는 게 좀 현명할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특히 내신 전형에서 교과와 종합 전형 경쟁력이 확보 의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 중2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입시 준비를 해야 된다. 재수할 생각하지 말고 한 방에 끝낼 생각으로 공부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